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루커스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항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먼 길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성공 사례라고 되어 있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저희 파트너가 하는 일은 잘 성공하도록 계속 러닝메이트로서 이제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례를 앞으로 들 고객사도 성공했다기보다 계속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돕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그 클라우드를 시스템 환경에서 도입해서 사용 중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저에게 신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손 안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일단 간략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 장표는 저희가 클라우드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기본 저희 온프레미스 환경을 예로 들면 제가 전에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항온 항습기부터 시작해서 그 웬 포트로 트래픽이 나가기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그런 물리적인 플랫폼은 클라우드가 다 관리를 해주고 그 위에 OS 설치부터 이제 고객의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방금 그런 표를 눈으로만 보시면은 사실 어떤 개념인지 좀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관리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이아스 형태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아스 형태는 OS부터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 저렇게 가상 머신이 열리고 그 안에서 윈도우가 켜지면 거기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파워쉘을 동작시키고 싶다, 특정 스크립트를 동작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원격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파워쉘을 시행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파스가 뭐냐? 파스는 그 애저 포탈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접속해서 딱 내가 저 파워쉘 쓰고 싶다라는 리소스를 눌러서 들어가면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파워쉘을 쓸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하나의 스크립트를 가정으로 둔 거지만 만약에 웹 서비스를 파스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바나 아니면 그 파이썬의 플러스크 아니면 뭐 HTML 이런 소스만 있으면 바로 애저 포털에 바로 등록을 해주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그 URL이 딱 나옵니다. 그 URL로 접속만 하면 웹 서비스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될 점은 그겁니다. 그럼 이 웹 서비스를 돌리는 데 있어서 몇 코어로, 몇 개의 메모리로 돌릴 거냐.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이 서비스를 확장, 축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옆에 보시는 화면도 이 클라우드에 다양한 이렇게 서비스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리소스라는 말을 자주 쓸 건데 이 리소스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아이콘 하나가 리소스 하나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머신 한 대를 운영한다 그러면 리소스 하나, 두 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리소스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사에 예를 들어서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콘 하나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고 이 아이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그려낼 수 있는 역량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방금 복잡한 좀 그림을 보셨는데 제가 좀 단순화한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게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보던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키텍처인데 애저에도 똑같이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리소스들이 있고 그 리소스들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클루커스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도 고객사의 시스템을 분석해서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고 추가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그 TJ 미디어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취미가 그 일이 힘들수록 중간에 노래방을 한 번씩 가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꼭 노래방 가면 주인께 묻습니다. 여기 태진 미디어 기기가 있습니까? 라고. 그럼 녹음 기능도 되고 MR도 음질이 좋아서 전 이용을 하는데 전 되게 서비스가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실 때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절차를 따라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단계별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객사 미팅을 시작했는데 TJ 미디어의 고민거리는 바로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서버가 노후화돼서 그 서버를 또 들어내야 된다고 하시고 앞으로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겠나요? 또 클라우드를 쓰면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은 옆에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만약에 클라우드가 좀 아직 적응을 잘 안 되는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상 머신을 활용해서 적응도를 높인 다음에 저희가 파스를 좀 더 효율적인 파스를 쓸 수 있도록 지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운영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니지드 서비스는 고객사의 그 애저 인프라 환경을 저희가 운영,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제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장은 너무 쉽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54개 지역에 140개 국가가 쓸 수 있는 애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때 제가 받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고 한다면 핸디캡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애저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되면 이 미국 지역부터 전파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시차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미국 쪽에서 하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운영할 수 있다. 더 새로운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제 TJ에서는 그럼 한번 해보자.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시스템 분석부터 이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스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 애저 익스퍼트 MSP라는 MS에서 주는 국제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받았고요. 그 인증은 뭐냐면 옆에 지금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사실 있는데 클라우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걸 저희한테 질문하고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응답하면 총 60개 항목을 통과하면 받는 국제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크게 4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고객사의 서버 리스트를 나열한 다음에 혹시나 버전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프라를 설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파트너로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에 좀 적응이 아직 안 됐거나 이 개념이 확실히 만약에 안 잡혔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소스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리소스들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상 머신부터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애저에는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수많은 가상 머신들이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IOPS 등이 패키지 형태로 있어서 특정 서비스에 맞는 가상 머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L3G를 제안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범용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원하면 D3G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사용량이 폭주했다가 없을 때는 B시리즈 이런 식으로 최적화한 모델에 맞춰서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즈를 선택해서 쓰다가 생각보다 사용량이 없을 때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이 애저 안에서 가상머신 사이즈는 얼마든지 스케일 업, 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머신을 선택하게 되면 또 질문 주시는 게 과연 가상머신을 애저에서 안전하게 운영해 주느냐? 난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애저에서는 어빌리비티 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알기 쉽게 온프레미스와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프레미스에는 렉이 있고 보통 렉 하나당 전선이 2개로 이중화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애저에서는 이 렉을 렉별로 한번 구분하고 이 렉 안에 있는 층별로 한 번 더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가상머신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렉의 다른 층으로 나눠져서 배포가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혹시나 하나의 렉이 전원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비상전원도 나가서 렉이 다운됐을 때 다른 곳에 살아있는 가상머신으로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중화해 놓고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 부분입니다.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만약에 애저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서버를 그대로 옮긴다면 그 서버를 이미지화해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애저로 업로드를 시켜놓고 매니지드 디스크로 만들면 그때부터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냅샷을 찍는다거나 백업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사이트 리커버리처럼 다른 지역에 복제본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크가 됩니다. 또 이제 디스크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적절히 선택하는 게 클라우드를 잘 쓰는 그리고 이제 역량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데이터의 경우는 프리미엄 SSD에 넣어놓으면 좋고 아니면 오래 묵혀둬야 할 백업 데이터다. 그러면 표준 HDD를 사용하면 좀 더 가격에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관리자가 비용을 최적화할 방법이 많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네트워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글씨로 설명을 써놨는데요. 사실 핵심적인 장점은 뭐냐면 라우팅이 쉽다는 점입니다. 저희 온프레 환경에서는 서브넷 간에 통신을 시키려면 라우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저에서는 그냥 통신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간 지역,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한국, 미국 센터 간 통신을 그 백본을 통한 연결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에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결하려면 흔히 생각하는 게 VPN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저 센터 간의 백본을 통한 그 애저 센터끼리 지하 해저 터널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신이 센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애저 안에서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는 더 훨씬 좋고요. 그리고 속도도 일반적인 VPN 환경보다 좀 월등하다는 점. 그런 게 이 가상 네트워크, 애저 가상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지금 이제 옆에 보시는 환경은 TJ와 좀 유사해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특정 서비스를 서브넷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망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외부하고 민감하게 접촉하는 부분은 DMZ 구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수행하던 그 다양한 서브넷들을 클라우드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클라우드가 좋은 점이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또 좋은 점이 하나 뭐냐?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끼어 팔기 상품이 있습니다.
이 끼어 팔기 상품을 잘 활용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로드 밸런서가 그중 하나입니다. 로드 밸런서 중에 특정 그 레벨을 사용하면 무료로 그냥 L4 수준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온프레미스에서 그 포트하고 IP를 포워딩한다는 로드 밸런서의 개념을 한 번만 알고 계시다면 옆에 지금 화면에 지금 까맣게 나온 게 바로 애저 포털 설정 화면이거든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다면 여기다가 입력한 대로 그 작동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를 특히 애저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온프레미스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클라우드 운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미 다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온프레미스 경험이 없이 바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문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희 클루커스에서 매니드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저희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런 로드 밸런서도 참 선택이 쉽진 않습니다. 고객사의 그 상황에 맞는 온프레미스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해 드리는 게 저희 이제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에 맞는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서비스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저희 IP 기반 방화벽인데요. NSG라고 저희 흔히들 부르는데 IP와 포트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100개까지 정책 입력이 가능하고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브넷 간의 통신을 제한하고 열어주고 함으로써 망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참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고객사에 제안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스토리지 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저에서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파스 형태의 그 저장소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파스가 뭐냐라고 하시면 저희 그냥 원드라이브 같은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두면 거기서 알아서 보관해주고 알아서 백업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물론 이 스토리지도 참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뭘 써야 될지 참 헷갈리고요. TJ 미디어 운영자분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 환경에 맞는 스토리지가 어떤 건지 이제 찾아가면서 기본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제안을 드렸고, 애저에서 이러한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데이터를 올려놓기 시작하면 그걸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 요즘에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머신러닝,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곳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객분들과 마주하게 되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그냥 올려두시면 그 이후에는 정말 서비스 확장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고민을 또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클라우드가 많이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진짜 운영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뒤에 사례도 나올 텐데요. 오히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노력이 줄어들면서 다른 신규 서비스, 다른 발전 방향을 기획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또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참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래 묵혀둘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쿨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체크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자주 쓰는 트랜잭션이 자주 일어나는 건 핫을 선택해서 운영하면 비용이 또 낮아집니다. 이렇게 가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는 아마 장비 하나 사시면 후회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굳이 이런 기능을 보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뭔가 오류도 많고 못 쓰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저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이 보관을 잘 해주느냐, 애저에서. 이 데이터는 우리한테 소중한 데이터다 라고 하시는데요. 생성할 때 이 옵션에 체크만 하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 같은 생성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센터에만 생성하겠다라고 하시면 한국 안에서 복제본을 기본 3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갔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국 센터가 무너졌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 중에 RAGRS에 체크를 하시면 그 인접한 다른 지역의 센터에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이나 아니면 원격으로 복제해둘 수 있는 방법이 참 수월해졌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온프레미스 환경 같으면 이 아마 장비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구입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간략히 제가 소개를 드릴 점은 백업인데요. 백업도 보통 온프레에서는 그 서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는데 애저에서는 그 가상머신이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의 서버까지 에이전트만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까만 화면이 있는데요. 클릭 한두 번으로 백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그 TJ 미디어 관리자분께서 많은 요청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상 클라우드를 써보니까 데이터가 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쓸 수 있네 하면서부터 제안을 폭발적으로 주시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 업무에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대응을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지금 앞에서 한번 이 장표를 보셨죠? 이게 이제 고객분들께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 클루커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그리고 파스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도입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문턱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내에 전문성을 갖춘 클라우드 인재가 있으시다. 그러면 실버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는 많이 쓰고 싶은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플래티넘 서비스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해주는 영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니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케팅 팀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니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말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지금 PPL처럼 이렇게 중간 광고를 삽입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니드 서비스에 의뢰를 해주시면 총 5가지 저희가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진행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계정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애저의 계정 관리는 애저 AD 기반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D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관리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 역할 기반으로 관리하는 건 정말 최적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DI 같은 것도 보통 애저 AD 기반으로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외주 고객사가 특정 리소스 그룹에 들어와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 관리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밑에 특정 그룹과 특정 리소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소스가 가상머신이라고 한다면 특정 가상머신 한 대에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위쪽 권한을 접속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해드린 서비스가 이제 이벤트 관리 서비스인데 아마 이런 도식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객사의 장애가 발생하면 처음에 저희 매니드 서비스 팀이 응답을 받고 그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낮밤 가리지 않고 저희 컨설턴트에게 문의 겁니다. 근데 컨설턴트가 이걸 받아봤는데 저희도 처리할 수 없다. 이건 애저 센터의 문제 같다. 그러면 저희가 SR을 오픈해 드립니다. SR은 서비스 리퀘스트라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건데요. 애저 쪽에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새벽에 이 연락을 받고 SR을 열었습니다. SR 열면 한 20분 만에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문제가 새벽에 전화하면 영어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참 쉽지 않은 영어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인도식 영어를 쓰는 분이다. 그럼 또 곤란해집니다. 그럼 제가 채팅으로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신히 한 건 처리했던 경험이 나네요. 이렇게 고객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을 걸쳐 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프로세스도 제가 앞서 잠깐 자랑했던 것처럼 저희 사내 프로세스에 다 정식으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메이드 서비스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컨설턴트 미팅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자랑도 하고 또 아니면 실수한 것도 제가 말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한 고객사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고객사에서는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게 수동으로 하는 머신러닝처럼 저희가 사내에서 교육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메이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은 리소스 확장 부분입니다. 지금 또 옆에 보시면 여러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 TJ 미디어에서 저에게 제안을 오히려 주셨습니다. 우리 가상머신에 있는 특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해보고 싶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동작 상황도 체크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어찌 보면 저희 업무가 좀 늘어난 셈이긴 한데 애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J 미디어 담당자분께서도 이제 상상했던 것이 과연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애저 안에서 웬만한 서비스들이 다 된다고 그걸 한번 이제 감을 잡으신 이후에 저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했던 건데요.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아키텍처대로 저희가 알람을 구성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좀 복잡합니다. 안에 속사정을 보면 잠시만요. 가상머신 안에 그 스크립트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특정 로고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고 수집한 걸 어디로 보내느냐? 이제 이벤트 허브라고 하는 애저의 리소스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 이벤트 허브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로지갭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로지갭에서는 이 로그 데이터를 분기를 나눠서 어떻게 가공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알람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연결하고 또 슬랙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사실 질문이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 그 EC 엘리트 담당자분께서 나와주시지 않았나 라고. 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나 한번 문의를 주셨었어요. 이제 부끄럽지만 그때는 저희가 어찌 보면 좀 완벽하지 않은 제안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내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없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잠시 뒤에 보여드릴 화면은 아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TJ 미디어는 다양한 통신 채널을 통해서 알람을 받고 있습니다. 슬랙으로도 받고 이메일로 받고 또 SMS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 속사정은 참 복잡한 구현 과정이 있었지만 애저의 데이터가 이미 올라가 있는 이상 이건 다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컨설턴트 미팅을 통해서 구현을 해 나갔고 가장 사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안 좋은 점은 이게 1분 단위로 체크하고 장애가 생기면 1분 안에 연락이 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벤트를 봐야 될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효신 콘서트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팬들이 막 열광하고 저도 좋아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알람이 와서 제가 급하게 뛰어나와서 당장 노트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저 앱이 있습니다. 애저 앱을 이렇게 휴대폰에 깔아놓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리소스 운영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고객사하고 통화해서 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걸 구현한다면 물론 각 환경에 맞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아마 어떤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지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솔루션을 깔아야 될지도 참 다양하게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애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과금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선 채널 말고도 좀 커스텀 환경을 거치면 저희가 다른 플랫폼으로도 알람을 전송시켜 드린다는 점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음 스텝은 비용 관리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고객사 미팅을 시작해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리소스를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쯤 스텝을 밟아 오다 보면 고객사에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리소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만약에 활용하지 못하면 축소시킬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애저에서는 이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머신 사이즈를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이드 서비스에서는 고객사의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석 달간의 그 데이터 사용량을 본 다음에 혹시 가상머신이 과도하게 큰 걸 쓰고 있다. 그럼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가상머신 사이즈를 좀 줄여서 관리하시면 비용에 좀 효과적입니다. 이런 제안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베네핏이라는 최적화 방안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만약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쓰시던 라이센스를 애저에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약정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을 우리가 앞으로 1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아예 저희 휴대폰 약정 들듯이 딱 약정을 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또 틈새 정보긴 한데 그 프로모션 가상머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가 할인을 해준다. 그 기간이 끝나면 물론 할인 효과는 끝나지만 이렇게 고객분들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가격 절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드 서비스가 또 해드리는 일은 이러한 틈새 정보가 있을 때 그걸 놓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실제 만약에 오케이 해주시면 저희가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그러면 온프레미스 운영자가 과연 하는 일은 이제 없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 한 번 또 드렸던 것처럼 TJ 미디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온프레미스만 관리를 하시다가 점점 서비스를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 주시고 저희한테 뭐 될 수 없느냐고 자꾸 여쭤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하나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어젯밤에 사실 새벽 3시까지 이 확장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요. 네. 제가 오늘 발표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외 쪽에 신규 사업을 도입하기를 원하셨고 여기서 이제 원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코딩, 스트리밍, 트랜스코딩이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이었다면 물론 또 장비 도입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애저상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었고 파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쓰면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장표에서처럼 저희가 파스 서비스를 쓰면 기존의 이아스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지도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아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파스 서비스까지 도입을 하게 됐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도 파스 형태를 쓰면서 그 복제본이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TJ 미디어가 이런 신규 서비스를 확장을 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지만 애저의 데이터가 옮겨진 이후에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규 처음 도입이 어렵지 도입한 이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TJ 미디어 담당자분과 실제 미팅을 하면은 하드웨어 레벨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신규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인프라 팀에서도 새로 제안을 드리고 싶다. 회사 내에서도 또 제안을 드리고 또 신규 서비스 확장하면 그만큼 업무의 성과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저를 도입한 이후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메모리, 모니터링 쪽 시스템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별 메모리 사용량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맨 앞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구현했던 복잡한 아이콘들보다 좀 단순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한번 가상머신에 에이전트가 설치됐고, 로그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해내기는 되게 수월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베이스를 위해서는 특정 쿼리문을 저희가 짠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의 대시보드로 꾸밀지에 대한 그런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 툴로 한번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클루커스에서 매니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CMP 툴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 CMP 툴은 뭐냐면 애저 포털에 처음 접속하시게 되면 참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봐야 되지? 또 어떤 서비스부터 사용해야 되지?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보고 어떻게 보고 이 리소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롭스라는 CMP 툴입니다. 지금 데모 환경인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초반 대시보드가 꾸며져 있고 그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잠시만요. 예, 화면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빌링 매니지먼트가 있고 대시보드가 표시되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비용과 리소스별로 어느 정도 지금 과금을 내고 있는지 또 이 트래픽 추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또 이제 SR을 열 때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 장애할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주시는데 여기에 SR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저희에게 단순한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이 게시판에 올려서 의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저희가 고객분들의 약간 커스텀한 모니터링 환경을 위해서 지금 메인드 서비스에서는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서드파티 툴인 그라파나를 활용한 모니터링 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애저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가상머신의 OS 레벨까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저희가 구성하다 보면 이제 참 뭐랄까 가격을 저희가 말씀드릴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럼 이런 모델을 구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통 애저에서는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제가 가상머신 한 대의 메모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에 5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 이거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소문은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왜 그렇게 났냐면 막상 클라우드를 써보니까 다양한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리소스를 하나씩 쓰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서비스들이 다 쓸만한 서비스들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발표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스텝대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해외에 하나의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지금 배포하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과정이 성공 사례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회사냐라고 가끔 제 지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클루커스라고 하시면은 글루커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클라우드 포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클루커스라는 이름이고요. 그러면 클루커스가 과연 애저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 라고 직원들이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희가 많은 업무를 겪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애저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골드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게 바로 기술력, 회사의 역량을 뜻하는 하나의 배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특히나 데브옵스나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저희 회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간 PPL 광고였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자꾸 이런 걸 준비하라고 시키면 저희가 업무가 돼서 사실은 좀 힘든 점도 있는데 그만큼 자꾸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회사들과 함께 일했나 라는 점인데요. 아마 저희 회사 대표님이 보시면 참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TJ미디어는 이 회사들 중에 사례 하나였을 뿐이고 사실 저희는 다른 회사들과도 이러한 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미흡하지만 더 나은 그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미흡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